아까 보니까 윤한홍 의원이 그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윤한홍 의원이 와서 이거 회유가 절대 아니다. 회유 아니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실장이 그 대통령이 명태균을 딱 끊었다 하는 그 증언하길래 국회에서 답변하길래 그 녹취가 있으면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를 지인한테 전달했다라는 게 윤한홍 의원의 얘기예요. 네. 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갔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권은 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김영선이 좀 해줘라 해도 공천 개입 아니라고 하고 아니 녹취 파일이 나와도 아니라고 그래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떼는 아.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무조건 아니라고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 보면은 이걸 다 우리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도 이 기자회견 보고 이게 회유 아닌가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예 저런 그 이른바 억지 부리기가 억지 부리기 확실히 일부 통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아,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런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는 타이틀을 회유한 적 없다, 뭐 회유 아니다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 워딩으로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제목을. 그러면 윤한홍 회유한 적 없다, 뭐 네. 회유 아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 네. 대부분 또 이게 상세한 그 밑에를 안 보고 제목만. 타이틀만 보는 분들이 많거든. 맞아요. 응? 그걸 똑같아요. 보셨나? 윤석열 대통령도 네. 공천 개입한 적 없다 이런 타이틀만 보고 음. 공천 개입한 적 안 했나 없나 보네. 보다. 네. 뭐 이렇게 아. 인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부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층을 노리고 저런 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날 지지율 10%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분들은 하여튼 20% 언더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기기 전략 네. 아닙니까? 우기기 전략, 우기기 전략. 또 언론의 그 제목만 보도가 되면 내 지지층은 그래도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붙잡아둘 수가 있다. 네. 이런 차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전략이다. 그래요. 아니 지금 명태균 씨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지난주에 이제 구속을 예상하셨어요. 네, 네. 좀 구속이 돼 있는데 검찰 수사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보다 보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사실은 지금 창원 검사장 하는 정유미 검사를 제가 그 전에 잘 알아요. 물론 그러세요? 본 적은 오래됐어요. 근데 2001년인가 뭐 네. 하여튼 20년 전이네요. 20년이 조금 넘었죠. 그때 그 제가 광주지검에서 그 평검사 중에는 이제 부수석 검사를 할 때인데 그때 정유미 검사가 막 검사를 인관해 갖고 왔어요. 그 같은 부에 있었어요. 같은 부에.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씩씩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런 검사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갑자기 이제 친윤 검사 이게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마 검찰 2%의 어떤 글을 올린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20여 년 전에 봤던 정유미 검사는 그렇게 뭐랄까 아하. 시류에 완전히 재빠르게 편승하는 검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초짜. 그때는 뭐 초임 검사니까 네. 또 순수하기도 했고 그렇죠. 물론 그런 게 예. 있었겠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상은 그랬다. 예, 그래서 좀 저는 조금은 희망을 다시 갖고는 있는데 근데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아갖고 조금 저도 스스로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저거를 어떻게 불기소를 맞아요. 할까? 예. 그렇진 않을 불기소장에 것이다. 도장 찍을 검사를 구할 수 있을까? 아주 그런 말씀 계속 하셨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찍더라고요. 불기소 진짜 하는 거 보고 아이씨 뭐지 이거 그랬는데 그래서 신랄 같은 희망을 조금 걸어보기는 하는데 예. 개인적인 인연이 또 뭐 조금이라도 있으시니까 예. 그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수사는 그래도 예. 열심히 하고 윗선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ABC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한 23, 4년 전에 봤던 예. 정유미 검사가 아직도 아하. 초심을 간직하고 있다면 네. 그래도 흔적은 적어도 남겨놓지 않을까. 흔적. 예. 흔적. 그 뭡니까? 흔적을 아니 남겨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
윗선까지 대통령 부부의 어허. 공천 개입까지 기소를 못할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기소가 원래 헌법적으로 뭐안 이제 되지. 기소는 못하고 대통령의 배우자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기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어서 누군가 이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걸 왜 기소 안 했지? 그리고 쉽게 기소를 안 할 수 없게 흔적은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흔적을 남겨서 기소까지 가면 베스트고 베스트고 일단 현직 대통령 빼고 예. 배우자까지. 배우자까지는 좀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검찰발로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선 그래요. 창원에 의인이 있다. 창원지검에 그러니까요. 의인이 네, 있다. 열심히 네, 하는 사람이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고가 올라가다가 대검 쪽에서 또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그런 정황도 있다. 이런 얘기도 네. 일각에서 들리고 있고 어쨌든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희망도 가져보니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수사 진행 내용을 중간에 이렇게 언론에 네. 주는 거는 이른바 이제 보통 흘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음. 아시겠습니다만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그쵸. 가지 사유로 안 돼. 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가면 여론이 또 올라오면서 네. 그 힘으로 뚫고 올라가는 아하. 단계적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뭐 그 전부터 써왔던 방법인데 수사 기밀이 철저하게 지켜지면 사실은 그런 동력도 얻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누군가가 아니 그거 아무 얘기도 없고 뭐 여론도 조용한데 왜 너 이렇게 네 맘대로 고집을 피워 이거 이렇게 네. 찍어 누르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럴 때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네. 언론을 활용해서 음. 이거 그냥 덮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이거 보십시오. 여론 들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건데 네. 누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 누군가 있을 조금씩 것이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글쎄 진짜 계속 윗선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조금은 있던데. 그러니까 올라가고 네. 적어도 이제 흔적은 왕창 편 편하게 남겨놓고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뭐 가야 된다는 여론은 크지만 수사 상황은 일단 옆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소환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거는 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옆으로 가야 위로 갈 수 있어요. 옆으로 가야 된다. 실제로. 네. 그게 요렇게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요. 바로 요렇게는. 바로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가 건물을 세워도 네. 그렇잖아요. 건물을 세워도 예.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요렇게는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이게 탄탄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수사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옆으로 가야 예. 거기서 동력을 받아서 요렇게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여튼 이준석 의원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네. 뭐 이준석, 윤상현 뭐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 하여튼 옆으로 좀 가야 돼요. 넓게. 그래서 정말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왜 이렇게 공관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네.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누구지? 그 위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네. 위를 본다. 그래요. 일단 거기서 누군가 네네.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제가 결정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히 공관위원장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건 공관위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다. 네. 이렇게 진술을 할 거예요.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말이 살짝 바뀔 수는 있겠죠. 이른바 우리가 총대 맨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네, 네. 총대 매봤자 총대 맬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정말 네.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총대 맬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럼 결국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윗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준석 의원의 입장 이게 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뭐 알려졌지만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라든가 이강덕 포항시장 지금 포항시장 당시 예비 후보 당시 일이라든가 이걸 이준석 의원이 다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또 공천 개입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거다라고 많이들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또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육성도 나오고 이렇게 이준석 의원의 증언도 나오고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빼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입증이 거의 돼 가고 있는 과정이죠. 거의 뭐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사법적으로 제대로 입증이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놔야 되는 자료를 거고. 말이 아니라 그렇죠.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 아니 이준석 의원도 이제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자료를 찾아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보니까 뭐 웃긴 것도 있고 막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놔야죠. 자료를 내놔야 된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뭐 올라가겠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림은 벌써 나오잖아요. 그림은 그려져 어떻게 흘러갔을지. 그렇죠. 아니 육성이 나왔고 또 김소연 변호사, 뭐 지금은 명태균 씨 변호인이 사임했다고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5월 9일 새벽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그림이 그려져서 딱딱 정말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림이 완성이 됐고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나왔잖아요. 예. 뭐 시간별로 쭉 다 나왔잖아요.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는 뭐 끝났고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뭐 김진태 지사, 뭐 박완수 지사, 또 포항시장, 김태우 구청장 뭐 그거 말고도 시장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 말고도 뭐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이제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아니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이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을 걸 추정되는 그 자료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국회 가서 직접 만나서 뭐 질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검찰 수사 이제 방어용으로 검찰의 소환 대비용으로 이렇게 쥐고 하나씩 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라 했더니 아니 이름밖에 안 남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다음날 또 이름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전략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자료를 조금씩 공개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매우 있다. 아쉽죠. 그러면 만약에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다 보면은 이준석 의원이 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 뭐 그야말로 뭐 구글 드라이브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자기가 지우면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죠.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니까 서버 자체가. 근데 집행이 안 되죠. 외국에 있는 건 우리나라 형사사법권이 미치지를 않으니까 텔레그램 쓰듯이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서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패스워드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찾은 파일을 건네주지 않으면 그 집행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미 제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결국에는 그렇죠. 모아서 달라. 이런 비용 달라 하면 찾아와서 줘야 되는. 안 주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뭐? 안 주면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는 어렵죠. 방법은 없죠.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내가 까고 싶으면 깐다.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안 풀릴 수도 있겠네요.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버티면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 아이폰 안 풀어주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다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음. 갖고 있는 자료든 뭐든 다 활용. 명태균 씨도 물론 그런 취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어. 근데 명태균 씨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공인도 아니고 네. 뭐 그건 그럴만해요. 그 사람 뭐 본인이 본인 이익을 위해서 여태 행동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뭐 국민으로부터 표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건데, 대신 명태균 씨는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하고 하고 공개를 녹취를 하고 있는 공개하고 거고. 있고. 근데 저는 네. 적어도 공인이라면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음. 명태균 씨하고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의 명태균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인터넷에 나올 정도로 온라인상에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정말 똑같이 갈 것이냐. 근데 공인이라면은 다른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죠. 국민들 네. 앞에 그건 뭐 진솔한 모습을 또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된다. 그래요. 뭐 이 부분은 수사가 좀 어떻게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윤상현 그 라인까지 이제 와 있다. 코앞에 와 있다. 네. 거기 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타고 가다가 흔적만 남기느냐 아니면 흔적도 안 남기고 그냥 안 가고 그냥 끝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웬만하면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입을 계속 다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은 수사가 안 될 거고 네. 조금 뭐 다른 수사 기법이 동원이 돼야 될 거예요. 다른 수사기법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강제 수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압색도 포함되는 뭐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계속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옆으로 이제 퍼져 나오고 있다. 피라미드 이제 모양 밑에 기초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까지 갈 수 있을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그림이 피라미드 못 만들고 이렇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소연 변호사는 왜 사임한 것 같아요, 의원님?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아니 계속 이준석 공격하니까 그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용산과의 어떤 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용산이 전혀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뭐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뭐 직접 확인한 바는 없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하고 뭐 이준석 의원은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네. 그게 원인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이준석 의원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대통령 부부가 거기에 엮여요. 맞아요. 예. 이준석 김건희 자연스럽게 엮이잖아요. 녹취까지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튀니까. 아니 그러니까 피와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아닌데 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네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지금 뭐 상상이 되는데요. 김소연 변호인이 사임을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명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음 달 4일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연장이 돼서 구속정부심 연장하겠죠. 못하면 네. 1차 연장하겠죠. 구속정부심을 통해서 못 나오게 된다면 뭐 20일 채우고 네. 뭐 기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간 어떻습니까? 좀 충분합니까? 뭐 열심히 수사는 하는 것 같은데 부족하죠. 부족해요? 네, 부족하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네. 20일의 구속 기간이 도과되면 그 안에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신분이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판에 가면 아무래도 소환이나 이런 게 그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이미 그렇군요. 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그 안에서 그 출정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참고인 진술 조서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아, 예, 조사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구속 기간 어. 내에 수사를 끝내려는 그렇겠네요. 취지인데 예, 예.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못 끝내거나 아니면 그 별건들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지만 네. 사실은 별건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그럼요. 여론조사 여론 조작이라든지 그 창원 본질인데. 3당과 관련된 국정 개입이라든지 네. 이런 덩어리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음, 수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죠. 네. 근데 거기서는 명태균 씨의 그 어떤 자세 내지는 입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가 나 출정도 안 해, 뭐 진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수사가 훨씬 어려워지죠. 아, 그렇네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시간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얼마나 성과를 낼지 이거는 국민들에게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이 명 씨가 지금 뭐 재판에 넘겨지고 뭐 어떤 진술을 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부의 그 본질적인 공천 개입 의혹 이거는 검찰에서 아까 흔적을 남기고 그냥 덮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뭐 특검으로 가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믿고 이거 신뢰하고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이 정부 임기 내에는 특검밖에 없는 거고 어허. 이 정부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갈 겁니다. 이거는 알아서 수사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임기 끝나기까지 계속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모른 채로 지나가야 되냐? 그건 뭐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빨리 의혹에 대해서 뭐 해소가 됐던 의혹에 대해서 규명이 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든 네. 그게 이제 신속히 이루어져야 사실은 법치 국가죠.